다들 자주 사용하는 은행 어플이나 핀테크 어플에서 간편하게 신용점수 조회해보세요. 한 번쯤은 클릭해서 조회해봤지? 그런데 말이야, 왜 두 신용평가사의 점수가 다른 걸까? 궁금하면 무지궁금? 먼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략하게 개인 신용평점에 대해 빠르게 설명해 줄게. 개인 신용평점은 개인 신용평가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요. 즉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참고지표로 활용된단 말이지. 잘 아는 대표적인 개인 신용평가 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 NIC와 코리아 크레딧뷰로 KCB가 있는데 두 곳의 신용점수가 다른 이유는 바로 주요 평가 요소의 활용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야. 즉 개인 신용평가사 모두 상환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 비금융 마이데이터를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은 이 평가 요소의 활용 비중이 회사별로, 고객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두 신용평가사의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자신의 신용점수 변동 사유를 모를 땐 각 회사에 연락하면 대략적인 사유를 알려준다고 하니 참고요. 아 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자신의 신용점수를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한단 말을 믿는 사람은 없지? 자신의 점수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점수에 하등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점수를 조회해보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땡이다 이 말이오. 그럼 안녕. 있잖아, 신용점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해? 점수 높이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어이 김기발이, 분명 네가 물어봤다. 뻔하고 재미없는 소리 한다고. 나가면 안 된다. 뻔해도 재밌게 말해주는 게 지능력이지. 응, 형 걱정 마. 알겠어. 싸게 말아줄게. 먼저 건전한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야 해. 신용카드 이용, 연체 없이 대출 거래하기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소득 규모, 기본적 생활비용 등을 감안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요. 자신 없으면 그냥 체크카드 써라잉. 그리고 연체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신용평가의 가장 치명적인 건 연체 이력이야. 연체 액수와 상관없이 연체 이력만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니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만약 연락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정보를 최신화해야 해요. 간편하게 비대면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변경해. 그래야 대출이자 연체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니. 혹시 연체를 했다면 신용점수 회복을 위해 가장 오래된 연체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 금리 높은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추천할게.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비금융 정보를 제공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어. 통신요금, 국민연금,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을 연체 없이 납부한 경우 그 정보를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통해 신용기관에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단께.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큰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을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미리 잘 관리해놓은 신용점수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요. 자, 그럼 우리는 매년 연초, 연말에 한 번씩 두 회사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며 신용점수 관리에 힘을 쏟아보자고. 좋아. 그럼 안녕. 궁금하면 무지궁금?